자,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질문으로 제7공화국 이제 새로운 통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통일 한반도를 만들자는 이 논의에서 백심원 박사님은 철학과 망치, 북방민족 DNA, 역사 공동체, 심지어 고구려 등과 관련된 개념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서 시청자들은 많은 관심을 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발상의 획기적 전환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반갑습니다. 사실은 그게 맞지요. 그러면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백심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강력한 한반도 통일을 만들기 위한 방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동안 통일 논의 접근과 활성화 또는 전면화를 가로막았던 제해 방해 요인이나 장애물이 있었다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손을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통일 한반도를 만듭시다가 아닙니다. 남과 북의 양쪽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강력한 통일 한반도의 건설은 그 의미와 파장과 파괴력이 다릅니다. 그거를 우리가 소환하고 끄집어냈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것은 우리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밑바탕으로 신속한 시간 내에 세계 인류 선진국가로 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를 위해서 비밀스러운 복주머니 하나를 하나씩 두어 개 끄집어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주머니. 여러분, 우리 복주머니에서 철학과 망치를 꺼내듭시다. 철학과 망치입니다. 두 개의 국가로 나뉘어 사는 하나의 민족. 그러나 하나된 피는 하나된 조국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이 유감스럽게도 히틀러가 한 얘기입니다. 이제 누가 얘기했든 간에 이제 한반도의 남과 북에는 새로운 정신이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두 개의 국가가 하나 되는 민족, 그러나 하나 된 피는 하나 된 조국을 원한다면은 이제 남과 북에는 새로운 정신이 자리 잡아야 되겠다. 국가민족 통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 이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정신적, 정서적, 철학적 근본을 마련하자는 뜻입니다. 깊은 사색과 고뇌와 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니체가 철학은 망치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철학은 망치로 하는 것이다. 즉 갇혀있는 우리의 강고한 인식을 틀을 깨자는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자는 것입니다. 발상의 놀라운 전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역사는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철학과 감동적인 행동에 역사로서 답합니다. 그리고 있어왔던 역사의 흠집은 감동의 위안이 기꺼이 덮어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7공화국 건설과 한반도 국면 전환도 강력한 통일 한반도 건설도 모두 발상의 전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창의적인 자세로 민족 정의와 진실의 횃불을 올리면 됩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우리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역사 공동체라고 하는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는 국가는 몸이고 역사는 혼이라고 합니다. 남과 북은 혼이 깃들어 있는 그 무엇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역사입니다. 이 역사 공동체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보물입니다. 그 바닥에는 역사가 있고 역사 속에 가슴 벅찬 감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역사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언제나 현재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조들이 북방 대륙을 누볐던 유마 기마 민족의 기계와 정신인 민족혼을 소환합시다. 분단의 장병을 허물어버릴 방정식을 거기서 찾자,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를 물으라고 그랬습니다. 역사학을 아픈 기억에 대한 치유의 학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야만주의를 타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야만적인 수단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마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민족은 과거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역사 공동체다. 둘째, 남과 북은 하나의 역사 공동체로 존속해왔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는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필연성을 확신시켜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엄연히 지금도 살아있는 역사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대륙을 종횡무진 누볐던 기마 유마민족의 유목민족의 DNA를 타고난 우리들이 오늘날 그 기백과 정신을 살려서 강력한 통일 한반도를 만들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 팩스 코리아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인류 선진국 국가가 되자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살 길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찾았습니다. 그 모델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걸어가야 할 그 모델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 롤 모델을 찾았습니다. 5세기 고구려였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이때 고구려가 꿈속에서라도 그리워집니다. 유마 기마민족 고구려는 북방대륙에서 가장 넓고 광활했던 지역을 말달리고 유린하고 정복하고 누비고 복속시켰던 자랑스러운 역사의 주인공이자 동북아시아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우리 선조가 그랬습니다. 5세기 고구려의 위상은 이 교수님이 더 역사학자로 더 잘 아시겠지만 중국 어느 왕조도 무시 못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도 자주적인 나라였습니다. 고구려는 그 시대에 이미 내부 체제를 완비해서 놀랍게도 현대화했던 국민 총력전 체제를 구축한 나라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민방위 예비군 체제였죠.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왕조의 나라에서 절절 땅에 기면서 살았던 그 시대의 우리 국민들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당당한 국가의 공민이 됐습니다. 국가의 공민,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보호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왕의 국민들은 국왕의 신하가 됐고 고구려인으로서 전장에 나간 사람들 모두는 자신과 가족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즐거이 무기를 들고 싸웠습니다. 당시대에 임금시대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이 됐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입니다. 그리하여 동북아 최강 고구려라고 하는 전설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이윽고 고구려는 동북아 대륙을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그야말로 무풍지대 천하무적 질풍노도와 같은 동아시아의 거대 강국이 됐습니다. 고구려 존재 자체가 감동적인 드라마요 대하 소설이며 불의의 명작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강력한 통일 한반도 건설과 제7공화국 건설의 롤모델입니다. 참 어마무시한 고구려입니다. 이 교수님, 이 부분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학자로서. 아주 훌륭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들의 후예입니다. 이런 DNA를 물려받은 우리가 그까지 80년의 분단의 세월을 어찌 메꾸지 못하겠습니까? 그럴 용기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7공화국의 통일의 문제, 강력한 통일 한반도 건설에 대한 방향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80년대 운동권에서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친구들 그 아픈 추억도 짧았던 내 청춘도 헛된 꿈은 아니었으니 이 노래는 80년대 운동권에서 즐겨 부르렸던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통일이 오면 그간의 모든 고통이 보상받고 아름답기만 하는 것일까요? 통일이 고통의 종말일까요? 혹여 새로운 내전의 시작은 아닐까요, 여러분? 통일은 얼싸안고 제 눈물을 흐리지만 혹여 또 다른 적개념 속에서 새로운 분열과 갈등을 불러오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통일의 길은
1단계 정치적 통합으로부터 영토의 통합과 국가기구와 제도의 통합을 거쳐서 2단계 사회적 통합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사회가치체계를 통합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3단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인간 정신적인 통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남과 북이 같이 하도록 하고, 이를 우리가 선도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7공화국이 출범한다면 역대 정권의 통일정책에 대한 자기 반성으로부터 출발하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통일관의 재해석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남과 북의 국민들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동의할 수 있는 민족 정서의 재발견을 추진하자, 그 얘기입니다. 만일에 7공화국이 출발한다면 북방 유막 기민족의 역동적인 기상과 고려 항몽전쟁, 항일 독립투쟁의 DNA를 이어받은 역사 혈맥적 인식을 담아내자, 그 얘기입니다. 기존의 그 알량한 민족 국가 개념이 아닌 남과 북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민족 스테이트 네이션을 형성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권의 현대적 재발견이고 재해석이 아니겠습니까?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그동안 한반도에 진정하고 완전한 통일이 없었음을 고백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같이 인정하고 수용하자는 뜻입니다. 첫째, 통일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정립하자, 그 얘기입니다. 통일은 분할되어 있던 걸 하나로 합쳐 만드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1민족 1국가가 오늘과 같은 다양성 시대에 1국가 1민족으로 전환되어 하나됨을 형성하자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재통일의 문제입니다. 재통일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재통일은 원래 하나였던 주권 국가가 두 개로 갈라지고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948년에 만들어진 별개의 남과 북의 주권 국가가 한 개의 주권 국가로 되는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재통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통일은 새로운 통일이어야 하고, 어찌 보면 신라 삼국통일, 고려 민족통일 다음의 세 번째 도전입니다. 3수를 거친 통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 통일은 시간의 과거 추억 속으로 되돌아가서 배타적인 민족주의 부활로 통일하자고 하는 복고주의적 민족 국가 통합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장벽을 허물고 21세기의 미래지향적 새로운 국가 건설을 향해서 국가민족 통합을 국가 이상으로 삼는 역사 발전적 의미의 통일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견해에 대해서. 예, 아주 놀라운 탁길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논의를 좀 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제7공화국을 세븐스 리퍼블릭 어떻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왜 6공화국은 안 되고 반드시 7 공화국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끌고 나가야 할 정치권과 정치 세력들에는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가요? 또 문제가 있다면 새롭게 만들어 보자는 제7공화국의 디자인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아직은 정치판에서 비밀로 붙여야 할 예민한 핵심 내용은 뭐 나중에 말씀하시더라도 기본적 틀의 구상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의견을 피력해드린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지금 이 현재의 체제를 가지고는 내일 모레가 광복절이지만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통일은 오지 않는다. 농일은 무성해도 통일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옛날에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통일론은 있었지만 통일 정책은 없었다. 그거의 반복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내년에도 안 될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제7공화국의 사명입니다. 그걸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만들자는 것. 그렇게 되면 통일의 문은 열립니다. 1088년 만에 민족 대업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7공화국을 만들자 그 얘기입니다. 문제는 현재 정부 형태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바꾸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의 복도를 거닐어 본 사람들만이 권력의 짜릿한 맛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가꾼 여러 세력들에게는 제2 표현이 혁명적 도전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고 남과 북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87년 체제의 해체와 권력구조 개편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정치는 국민에 대한 끝없는 책임의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본 명제에서부터 한국 정치가 잘못됐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권력구조 역시 국민을 위해서나 통일 논의를 품을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려 3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현행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87년 체제의 해체입니다. 87년 체제는 6.29 민주화 선언 때 만들어진 대통령 직접 선거, 그리고 5년 단임제, 그리고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 폐지, 국회 국정감사권 부활 등 이 네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9차 헌법 개정 이후에 무려 지금 37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87년 체제는 그래서 8번째 정부인 윤석열 정권에서 87년 체제는 끝나야 된다, 막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행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초래하는 책임 정치의 실종, 권력의 집중, 권위주의, 제왕적 절대 권력은 다양성과 기능성을 요구하는 오늘 현실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견제와 균형의 심리가 잘 반영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한반도 통일 문제처럼 그 무거운 문제를 국민 앞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권력 구조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리더십의 발굴이다, 국가 리더십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7공화국과 통일 한반도 건설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본질이 뭐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국가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앞에는 국가 지도 세력의 위기가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국가 리더십의 정체적인 위기입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역사의 진보와 통일 한반도 건설을 향해 거침없이 내달릴 것에 동의하는 분들이 모여서, 구름처럼 모여서 인재를 발굴하고 보호하고 육성해야 되겠습니다. 인큐베이팅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짓누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둠을 가로질러야 되겠습니다. 인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물을 찾아 나서거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라를 하나로 묶고 민족을 사랑하고 애국심에 불타는 지도자가 왜 이리 드물었는가 스스로 답할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에겐 세계대전의 국난을 헤쳐나갔던 루즈베르트 같은 인물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 권력에 맞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메가던 장군, 진정한 지휘관으로 칭송받았던 독일의 롬멜 장군이나 데니츠 해군 제독과 같은 조국의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왜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왜 우리는 똑같은 반도국이면서도 이탈리아를 통일했던 청년 가리발디 같은 사람도, 또 그를 어박한 무솔리니 같은 사람조차도 왜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마틴 루터 킹 목사나 빌리 그레엄 목사처럼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성직자가 없습니까? 왜 우리에는 다 죽어가는 아메리카의 뉴 퓨렌티어라는 혁명의 횃불을 들어서 다시 찬란했던 케네디 같은 사람이 왜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총 한 방 쏘지 않고 지혜롭게 소련 제국을 붕괴시켰던 레인건 같은 지도자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 그 사건 이후에 박정희 같은 사람이 왜 보이지 않는가? 그것을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어디를 배를 저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바람도 순풍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정치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제7공화국은 통일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 리더십을 채굴하고 발굴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찾아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수님, 국가 리더십 문제에 대한 저희 진단이 어떻습니까? 예, 과연 탁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참 귀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폭 넓게 깊게 연구하여 제시하는 거대 통일 담론 참 쉽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6번째로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마지막 질문, 이 시대의 비전이 무엇인지 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의 본질은, 모순의 본질은 분단 안 됐어도 돼야 되는데 분단된 모순이라고 했고, 그걸 철학을 망치를 끄집어내서 깨뜨리자고 했고, 또 하나는 이것을 관리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컨트롤했어야 할 정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우리 정치판에서 역사 퇴행의 물결에 맞선 역사 진보의 물결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한반도가, 남북의 한반도가 위기로부터 탈출하는 길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정치판에서 반특권적이고 반기득권이라고 하는 총체적 수구 역량 해체의 현대판 계급투쟁이 불가피하다. 분리수거의 대상이 되어버린 여의도에 존재해왔던 무리들에 대한 품종개량이 불가피하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정서를 다분히 품고 있는 것이 지금의 여의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를 국민에게, 권력을 국민에게, 통일을 이 땅에게 되돌려 줘야 할 때가 됐다. 이것이 앞으로 출현할 제7공화국의 사명이고, 이것이 역사 퇴행의 물결에 맞선 진보의 물결이다. 그리고 이것이 한반도가 위기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옛 동지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적을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논의를 거치면서 나라 걱정하고 북한의 법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 애국심도 결국은 이 모든 문제를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소극적인 역사에 대한 태도, 소극적인 현실 문제에 대한 자세를 갖는다면 강력한 통일 한반도도, 또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도 불가능하다. 세계 1등 선진 국가 진입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역할을 새로운 공화국, 이제 6공화국을 마감하고 몇 년 뒤에 제7공화국에서 하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남북 간의 새로운 통일의 불길을 지펴야 할 순간이 왔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라 삼국 통일에서 고려 왕건의 민족 통일까지 무려 26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우리 세대에 끝나야 돼서 역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패배주의적 태도는 실패의 역사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 적극적인 태도는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통일 한반도의 최고 강령은 변방성과 주변성을 떨구어낸 한반도 전체가 하나 된 21세기 국가민족사회를 건설해서 한민족 르네상스 시대를 열자. 선조들이 말달렸던 원대한 북방의 꿈을 향해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됩니다. 우리가 강력한 통일 한반도 건설의 뜨거운 열정을, 임진강을 건너서, 개성을 건너서 평양까지, 그리고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올려보내면 드디어 한반도 국면의 전환 빗장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인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여러분, 역사는 꿈꾸는 자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주 명강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모시고 제7공화국과 통일 한반도라는 주제로 정치학 박사님이신 백병훈 박사님의 강의를, 통일 제안을 들어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